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근입니다. 자, 우리 왼쪽에 최봉식 대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에서 막 올라온 누구십니까? 정미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미학 원장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거짓의 가면을 벗어라. 벗어라, 벗으라. 벗어라가 표준말이죠. 예. 자,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거짓의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제가 그대로 요 세 분하고 엄윤상 변호사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서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걸 쫙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거짓의 가면을 벗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네, 엄윤상 변호사님.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왼쪽에 우리 최봉식 대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 기자님. 예, 딱 오른쪽에 정미학 원장 함께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성희 변호사 TV를 보고 우리 저 엄유상 변호사도 봤습니까? 예,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인내심. 봤습니다. 예, 아주 뭐 정미학 원장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제 밤에 막 그 방송 스튜디오 와서 방송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말려서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선 그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희 변호사가 그동안에 그 처음부터 방송한 내용을 뭐 저도 사실은 시사모에 함께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제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미안하다고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엄윤상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그 이성희 변호사가 무엇부터 지금 잘못했는가를 한번 좀 할 수 있습니까? 이성희 변호사가 처음에 이제 신탁을 얘기했을 때 신탁부터 예, 많이 열광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이렇게 이런 구도를 짰어요. 어떤 네. 구도를 짰냐면 이제 이 시더스 사태에 대한 모든 피해의 원인은 이제 이상은 회장인데 네. 자기는 그 이상훈 회장으로부터 이제 신탁을 받아서 네. 그 신탁 재산을 가지고 피해 회복을 해주겠다. 네. 이런 구도를 짜니까 이제 보통 이제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은 네. 저게 맞다고 많이 환호를 했잖아요. 좋은이라는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그 이성희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예요. 그렇죠. 예, 이상훈 회장이 잘했던 잘못했던 그것을 떠나서 네. 그 원래 자기 의뢰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의뢰인이었는데 그 의뢰인의 이제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깨졌다고 생각을 신뢰관계가 합니다. 깨지면은 그걸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딱 거머쥐고서 그 관계는 깨졌지만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런 거네요. 만약에 이제 신탁을 통해서 이제 피해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네. 그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됐던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상은 회장을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신탁을 하게 될 때도 신탁 계약서 작성하고 이상은 회장이 손천조에게 팀장에게 대해서 빨리 신탁을 갖다가 믿고 하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도하라. 이렇게 이상은 회장이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탁은 다 체결이 되고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 이성희 변호사를 갖다가 제명을 시켜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나에 대해서 변론 받는 건 제명하고 그래도 시스템 코리아와 직원들에 관련돼 있는 변호는 계속해달라 이렇게 이제 뭐냐면 변론의 범위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탁을 할 때 신탁의 제3채무자가 이상희 변호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은이 편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이 한 명이라도 추천한 사람들 다 범죄자의 누명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상은이가 혼자 한 걸로 다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참여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금수대로 다 넘어가면서부터 이 부분을 놓고 딱 시스템 고래가 파산, 해산 명령 떨어질 그 무렵쯤 됐을 때는 이미 여기도 똑같이 뭐랄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인 그리고 통장 개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고 하다 몰수보전 판결을 받으면서 지금 이 재산은 준조합원들 피해자들을 나눠줘야지 될 재산이지 이걸 다시 이상은이한테 돌려주거나 이상은이 앞에서 움직였던 사람들한테 돌려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몰수보전 판결이 난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이제 변호사는 당연히 이제 그 신탁 관계가 이제 유무효를 떠나서 네. 그 이제 법률 관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게 이제 변호사로 당연한 거죠. 예, 그럼 이성희 변호사 그 신뢰관계 깨진 그때부터 사실은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근데 이미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도록 제3채무자로다가 여기 돼서 파산된 돈을 채권을 나눠주는 일을 제3채무자인 이성희 변호사한테 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법률적으로 빠져나올 길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 나버리면 자기가 맡은 걸 갖다가 업무가 어떻게 변하는 건데 너무 행정적인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엄 변호사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보전이 있었고 지금 파산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몰수 보전이 되었다는 것은 네. 그 신탁의 유무효를 떠나서 이제 몰수 보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누가 주관을 하냐면 네. 검사가 주관을 합니다. 아, 엄윤상 변호사의 본인의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제3채무자로다가 해서 정말 신탁의 당사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몰수 보존된 건 맞아요. 검사가 나중에 이 몰수 보존된 걸 갖다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신탁된 재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검사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신탁된 재산은 제3채무자가 그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거기서 할 일이지 여기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보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한마디 또 해드릴게요. 차근차근히 하지. 지금 자 엄윤상 변호사의 실수가 뭐냐. 본인은 이랬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은 회장이 성추행 사건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무죄 나왔나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4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럼 엄윤상 변호사가 한 말이 맞아요. 그리고 방문 판매에 대해서도 무죄 나온다. 왜? 센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무죄가 됐나요? 최고의 형인 7년형을 받았어요. 그럼 엄윤상 변호사가 보고 한 말대로면 어쨌어요? 무죄 나온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죠? 4년. 또 무죄 나온다고 해서 7년 나와서 어떻게 이걸 신뢰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짓의 가면을 벗어 누가 이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나요? 나는 그리고 몰수보전 판결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성희 변호사를 두둔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야 정길영 대표를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 자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말하는 거 봐요. 신탁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회복을 해주겠다. 처음서부터 회복에 회생의 선을 탄 거예요. 처음부터 회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파산선을 타고 파산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요? 조금 더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검사가 하는 거다. 검사가 이제 몰수 보전을 한 이유가 예. 그 이제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재산을 피해자들한테 회복시켜 주겠다고 몰수 보전을 미리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몰수보전의 뜻이 그리고 피해 그거니까. 회복에 대해서 그 주관자는 국가기관인 검사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성희 변호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하나가 이제 파산인데, 네, 네.
파산이 됐을 때는 그 모든 재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파산 관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가장 네. 지금 큰 문제인데. 파산 관제인은 이제 변호사지만 네. 그 국가의 공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몰수 보전이든 파산이든 그 행위의 주체는 예. 검사든 파산 관제인이 하는 것이지 예. 이성희 변호사는 그 신탁 유무효를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상관이 예. 없이 예. 그 예, 지금도 엄 변호사가 이게 착각을 하는 것은 자 파산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 코리아가 파산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파산됐느냐 2월 28일자로.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오다가 이제 파산을 갖다가 여기 뭐요 소송을 갖다 했던 여기 노집사서부터 60몇 명이 했다가 지금 27명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파산돼 있는 걸 전체 23만 명이 알리는 거에 불과한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파산해놓고 시스템 코리아 걸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재산이 K5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 코리아에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를 엄윤상 변호사가 받았어요. 엄윤상 변호사도 자기도 이걸 받을 때는 중요한 거 변호사가 일개 법인체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변호사 협회나 이런 데서 승인도 받게도 돼 있어요. 허가를 받게도. 그거 받았나요? 부동산 개발 회사요. 거기에 대표이사를 맡고 거기에 돈을 받아준 걸 가지고 삼성동 건물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직접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의 엄윤상 대표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가 대표가 되기 이전에 이미 뭐라 그랬어? 삼성동 땅은 다 팔렸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앞서 나오는 거 얘기를 해지겠지만은 이상은 회장한테 갖다 보고하지 않고 몰래 싸게 급하게 팔았다. 이렇게 이상은이가 사인을 여기 해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박성희를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소당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아니요. 그 전에 그거 써주기 이전에 이상은 회장이 뭐냐. 진짜 프로모션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이거 나눠주면서 어떻게 고소고발을 막으라고 다 여기 팔아서 하는 위임장을 다 박성희한테 다 써줬어. 그 서류가 나오니까 사기가 아니잖아. 몰래 파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싸게 파는 게 아니잖아. 급하게 파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거짓으로 팔았다고 그거 저기 고소했던 건 다 이게 무혐의로 끝이 난 거예요. 이런 거를 엄윤상 변호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취소가 돼야지만이 그러면 나머지 이성이 아니 저기 뭐 박성희가 팔아갖고 했던 199억이라고 하는 돈 그거는 몰수돼 가지고 그게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지금 신탁 쪽으로다가 그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지금 와서 이걸 갖다 무효라고 외칠 때는 그 돈을 찾아오면은 199억에 관련돼 있는 돈은 엄윤상 변호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갖다가 신탁은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신탁은 무효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엄윤상 변호사의 가면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조금 좀 더 들어봅시다. 국가 공무기 때문에 검사나 파산 완전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평성이나 이런 합법성을 이제 그 담보하기도 당연히 그런 것인데 이성희 변호사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사인입니다. 일반 사인이 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사인한테 그 국가 그리고 지금도 파산 관제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스템 코리아의 파산에 대한 파산 관제인일 뿐이지. 자, 이게 이미 채권으로다가 왔던 인베스트먼트 거기서 다시 또 나가가지고 도흥이라고 하는 여기 뭐 법인체 거기에서 땅을 샀고 거기에서 개발했던 재산을 갖다 신탁으로 갖다 넣은 거는
시스템 코리아 파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도산분리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회사가 파산이 돼도 신탁재산은 파산된 거하고 분리시켜서 피해자를 갖다가 전부 다가 줄여라. 이게 도산분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산분리법의 의미도 여기에 실제 들어가는 행정도 모르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같으면 오늘도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맞아, 파산 관계인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몰수보조는 갖다 검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몰수된 거는 그렇지만 몰수 안 되고 신탁된 거는 파산 관계인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검사에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도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강조를 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변호사가. 누가? 접견 변호사 했던 사람. 이래 나가니까 다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신탁이 무효다 아니다 이래 나오는데 분명히 말할게요. 신탁이 무효가 아니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회생이 다 여기서 일어나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몰수된 자산도 신탁으로 죽으면서 검사가 풀어주고 이럴 때 이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법도 책대로만 운영이 되던가요? 행정이 그렇던가요? 참 내가 이렇게 볼 때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듣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법이 그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수익자 지정을 한다든가 신탁재산관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자,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파산해놓고 항고할 때 이미 항고 서류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실제 이거를 신고한 것이 10,000명이고 앱으로 신고한 게 28,000명이가 되고 이래서 38,000명이 신고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추상적으로 본인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혼란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법조인들이나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피해자 연대 부산 설명회 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이제 최봉식 대기자가 어떤 걸 또 강조를 많이 했느냐면 지금 해피캐시 앱을 막 자랑을 하잖아요. 6만 몇 명이 뭐 등록을 했다, 또 수익자 지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피캐시 앱은 몰수 보존되고 파산이 됐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파산관제인한테 가야 되고요. 파산관제인에게 가지 않는 것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명백한 불법이고요. 명백한 불법이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불법성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제 지금도 행정과 법리적인 것을 갖다 너무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파산이 되면 지금까지 해왔으면 앱은 그대로 몰수해갖고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게 딱 정지가 됩니다. 앱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회상의 기준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채권 신고할 때도 은행에 입금한 자료, 그 다음에 돈 찾아간 자료, 이거 누구도 그걸 맞출 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금할 때 내용과 돈 찾아갈 때 내용하고 중간에 썼던 거 이거를 기가 차게실이 서류로다가 띄다가 아무리 갖다 붙여도 맞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앱이 돌아갈 때 있었던 내용은 앱 안에 있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신고를 했을 때 채권 금액을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갖다가 맞다 안 맞다 이걸 갖다 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느냐 하면 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생명같이 지킨 거예요. 그리고 앱 관리 업체가 사실적으로 12.12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1월달, 2월달까지 앱 관리 업체 돈을 안 주니까 그냥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앱 관리 업체에서 계약도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받아가면서 앱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걸 갖다가 와서 앱을 갖다가 관리비를 달라. 그리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쓰자. 이러는 바람에 실제 신탁의 제3채무자로 되어 있는 그 이성희 변호사를 찾아왔고 얘기할 때 그러는 바람에 이성희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다 앱 관리가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앱은 이성희 변호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과 이게 다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앱을 갖다가 관련한데 모든 비용을 거기다 지급해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앱을 파산 관제인에게 딱 준다. 그럼 파산 관제 받아갖고 그달에 다 파산시키고 딱 정지해서 딱 세워놓을 건데? 그러면 회생의 길을 갈 수가 있나요? 파산은 끝났지?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파산선을 타고 있느냐? 회생선을 타고 있느냐?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파산의 길을 가고 있냐?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역시 엄 변호사는 파산의 길을 가고 있고 파산선을 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신나가 그렇게 방송하는 우리 김원근 대표 같이 방송하는 여러분들도 그러면 시더스가 다 파산되는 게 당신들 소원인가요? 어떻게 이게 회생의 길을 걸어가고 재건을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나요? 파산됐으면 이게 법으로 됐기 때문에 파산관제에게 이렇게 한다? 지금도 2월 11일에 가서 쳐다보면 여러 번 얘기했어요. 파산이 파산인가요? 진짜 이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2월 11일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생법인에 때 집어넣어서 회생이 딱 돼버리면 파산은 진행이 그때부터 딱 정지가 돼서 끝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파산이 회생이 어떻게 걸어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행정을 하시나요? 누가 거짓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윤상 변호사님 그렇게도 확신을 찾아갖고서 접견 변호사하면서 이상은 회장하고 열심히 한 결과 본인이 성추행 사건 무죄다고 무죄됐나요? 그리고 방문 판매 관한 거 이거 무죄 나온다고 무죄됐나요? 그러면 본인이 주장한 대로 되는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참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가 맞는지 어느 게 맞는 게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너무 저도 이런 방송하는 거 볼 때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얘기 드릴게요. 계약과 신탁 계약서와 토산물리법 법에 의해서 지금은 회생의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앱에다가 한 것도 단순하게 채권자 신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나온 거 얘기를 드려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래요. 회생에 대해서 파산에 대한 항고, 위임, 회생에 대한 위임, 행정법원에 가서 위임, 그 다음에 국세를 갖다가 찾아오는 거에 대한 소송에 대한 위임, 그리고 진짜 앞으로 내가 신탁 관리에 있어서 저 대의원부터 시작해 대의원들에게 내가 이거를 위임해서 전부 살리는 거 했을 때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거 위임. 위임이 6가지, 7가지가 거기에 실려서 위임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채권 신고 하나 해주는데도 5만 5천 원씩 받고 11만 원, 22만 원 뭐 얼마씩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건건마다 하면서 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채권 신고하는 거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임장, 인감증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거기다가 앱에 캡처했던 것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갖고 4개를 4차 산업화 같이 앱에다가 딱 신청하면 그걸 딱 나지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갖다가 회생법원, 파산법원 다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받았던 거를 갖다 서류로 갖다 달라면 그때서 이제 이걸 서류로 갖다 주기 위해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다 받아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이렇게 해갖고 갑니다. 지금 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당하는데 쉽게 5만 명을 갖다가 한다고 할 경우 같으면 자, 거기다가 앱 캡처 해야지.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들어가야지. 인감 들어가야지. 위임장 들어가야지. 늑장에다가 앞에서 이것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려면은 1인당 5장, 6장이 넘어가야 돼요. 5만 명에 5장, 6장 하면 25만 장,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아세요? 그걸 누가 분리를 시키고 누가 그걸 갖다가 다 갖다 놓으면 판사가 그걸 갖다 정리하려면은 파산계좌인지 그걸 정리하려면 1년이면 다 하겠습니까?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안 하라고 방법을 해가면 크게 될지 아십니까? 그런데 마치 개인적으로 해서 법원에다 보내버리면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참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너무 행정도 법률도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래놓고 뭐 김상인 단장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구야 엄윤상 변호사 또 누구 다 갖다 놓고 다 얘기해보고 하니까 판사가 원하는 게 뭐였고 어떻게 이것이 갖다가 항고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것도 그러잖아. 사업계약서 잘 짜갖고 가면 그게 회생법원으로 가야지 가능하지 이게 파산 여기 하는데 거기에 그게 해당되나요? 정말로다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것만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오늘 저녁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인가? 거짓의 가면을 벗어라. 이 말을 그대로 엄윤상 변호사하고 요 자리에 앉아있는 이분들한테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확신 갖고 얘기할게요. 진짜 누가 가면을 쓰고 있었는가는 멀지 않아서 3개월, 4개월, 5개월 안에 싹 다 드러날 겁니다. 3개월, 6개월 뒤를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회생되고 재건돼서 돌아가고 신탁이 무효가 아니었다는 거 하고 이러는 바람에 반대를 해서 본인들이 신탁 자산 또는 파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책임있게 이렇게 말했던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서 정말 액션을 취했다가 피해본 사람들을 피해 보상을 다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